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질병과 사망의 원인은 건강하지 않은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의사이자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의 저자인 로버트 러프킨은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아주 오래전 바로 수렵 채집인들이 먹었던 식습관을 되살려 우리의 몸에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음식을 선택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과연 수렵 채집인처럼 먹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해답을 함께 찾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고민해 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양은 일반인도 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의료 도구다. 무얼 먹느냐는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선택이다. 만약 생활 습관에서 단 하나만 바꿀 수 있다면 그건 영양이어야 한다. 언제, 무얼, 얼마나 먹느냐가 건강과 수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은 건강하게 먹으라거나 식단을 개선하라는 조언을 듣고도 실패한다. 건강이 무얼 의미하는지를 두고 혼란스럽고 상충하는 말들이 세상에 난무하기 때문이다. 나는 영양 계획을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식단은 이렇다. 농이자, 농경 이전 자연식. 농이자 계획의 본질은 수렵 채집인 방식으로 돌아가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매머드를 사냥해 먹으라는 말은 아니고 오늘날 정상 식단을 구성하는 가공식품, 정제 탄수화물, 공장에서 만든 씨앗 기름, 곡물을 끝없이 섭취하는 습관을 버리자는 얘기다. 모든 것은 언제, 무얼, 얼마나 먹느냐의 세 가지 문제로 귀결된다. 언제 먹을까? 우리 계획에서 제안하는 첫 번째 영양 설계에서는 음식의 종류와 양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와 상관없이 언제 먹느냐만 신경 써도 더 건강해질 수 있다. 그저 먹는 시간만 바꾸면 된다. 그렇다. 하루 중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대를 좁히기만 해도 더 건강해진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은 맞다. 하지만 이따금 진짜 보약은 밥을 굽는 것이다. 농업혁명이 일어나 사방에서 농사를 짓고부터 식품을 저장하고 하루 중 언제라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에 살던 수렵 채집인 조상은 간헐적 섭식 방식으로 생존했을 것이다. 음식을 먹는 사이사이의 시간 간격이 상당히 길었을 법하다는 얘기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은 케톤증 상태에서 지방을 연료로 태우고 TOR을 줄이는 등의 유익한 대사 효과를 얻었다. 먹는 시간을 제한하면 과학적으로 좋다. 언제 먹느냐가 무얼 먹느냐만큼 중요할 수 있다. 한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12시간 이상에서 8시간으로 단순히 좁히기만 했는데도 대사 건강이 좋아졌다. 여기서 다시 체중이 감소하고 이완기 혈압이 개선됐다. 무엇을 먹든 종일 우물거리지 않고 하루에 2끼나 1끼만 먹는 편이 좋다. 같은 음식이라도 한두 차례 많이 먹으면 조금씩 자주 먹을 때보다 더 건강하다. 더 날씬하고 건강한 몸이 만들어진다. 12시간 안에 한 끼나 2끼 이상은 먹지 않는다.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는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가 가장 좋다.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간식도 금물이다. 물, 블랙커피, 무가당 차를 마시는 건 괜찮다. 더 오랜 시간 굶으면서 간헐적 단식을 감행해 봐도 좋다. 식사 시간을 다른 일에 쓰고 싶은가? 식비를 아껴서 다른 걸 사고 싶은가? 그러면서 건강까지 챙기고 싶다면 아침밥을 거르면 된다. 여분의 시간과 돈이 더 필요하다면 점심도 건너뛰자.
물론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면 간헐적 금식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얼 먹을까? 내가 요즘 무엇을 먹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 이것이 건강하게 먹는 첫 단계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한 재료를 따져보자. 혹시 내 건강을 해치는 성분일까? 유해식품은 피하고 몸을 치유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간단하다. 그렇다면 무엇이 유해식품일까? 좋게 표현해서 가공식품이지 그냥 불량식품이다. 거대 제약회사처럼 거대 식품회사가 존재한다. 두 산업 모두 소비자 건강은 기업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거대 식품회사는 소비자에게 선택할 수 있다는 환상을 준다. 고를 수 있는 브랜드가 수백 가지인 것 같지만 실은 모두 몇몇 대기업 집단 손아귀에 있다. 그 중에서 당신의 건강을 정말로 챙겨줄 회사는 없다. 1980년대 담배 제조업체들이 가공 불량식품 산업을 대거 인수해서 가공식품의 중독 비즈니스 모델을 짜맞추었다. 중독성 물질을 늘리고 가격은 낮추면서 광고비를 쏟아부었다. 그들이 겨냥한 상대는 아이들이었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이 과연 자기네 자녀에게도 이런 유해 불량식품을 먹였을까 싶다. 지난 2세기 동안 설탕, 흰 밀가루, 백미, 식물성 기름, 즉석 음식 같은 가공식품 소비가 급증한 현상과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하는 추세는 같이 움직였다. 반면 동물성 지방 소비는 이때 감소했다. 가공식품은 무엇이 문제일까? 가공식품에는 정제 탄수화물, 고도 불포화 지방산, 곡물, 글루텐이 많이 들었다. 제조 과정에서도 흔히 씨앗 기름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리놀레산이 듬뿍 들었다. 정크푸드에서 몸에 가장 나쁜 내용물은 다음 3가지다. 먹지 않는 것이 좋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자.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 이 물질이 대사 건강과 수명에 얼마나 해로운지 또다시 말할 필요가 있을까? 앞서 그 악영향을 충분히 알아보았다. 그 내용을 읽고도 여전히 당과 정제 탄수화물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다면 아마도 건강에 무심하거나 독해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래도 다시 요약한다. 정제 탄수화물은 인슐린 저항을 만들고 mTOR을 켜는데 그러면 염증과 주요 만성병 대부분이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늙는다.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 나는 씨앗기름과 식물성 기름을 되도록 먹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여기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산이 가득 들었다.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름이 대표적이다. 나는 이 기름을 요즘 말로 극혐한다. 1. 카놀라유 2. 옥수수유 3. 면실유 4. 콩기름 5. 해바라기유 6. 홍화유 7. 미강유 8. 포도씨유 이 8가지 기름은 종종 건강한 식물성 기름으로 홍보된다. 사실이 아니다. 버터와 우지, 기라는 인도식 버터 기름, 코코넛 기름, 야자유, 올리브유, 아보카도 기름 등이 건강한 기름이다. 곡물과 글루텐 제한하기. 농업혁명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실수였다. 빙하기 말기 수렵 채집인의 평균 신장은 남성이 175cm, 여성은 165cm였다. 농업을 시작하고 인류의 평균 신장은 크게 줄었다. 기원전 3000년경 신장은 남성이 160cm, 여성은 152cm로까지 작아졌다. 그 뒤로 다시 키가 조금씩 커지긴 했지만 오늘날 그리스인과 튀르키예인은 여전히 수렵 채집인 조상보다 키가 작다. 이뿐만이 아니다.
수렵 채집인에 비해 농부의 치아 범랑질 결손은 거의 50%나 더 심해졌다. 철분 결핍 빈혈은 4배, 전염성 감염은 3배 더 늘었다. 척추의 퇴행성 병증도 많아졌다. 게다가 기대 수명이 농부는 기껏해야 19년인데 수렵 채집인은 약 26년이었다. 나는 빵을 좋아한다. 하지만 건강을 고려해서 곡물은 최대한 섭취하지 않으려고 한다. 통곡물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말이다. 곡물을 먹은 농부가 그러지 않았던 수렵 채집인보다 형편이 더 나빴다. 얼마나 먹을까? 간단히 말하면 먹고 싶은 만큼이다. 바뀌어야 할 건 얼마나 먹고 싶은지다. 가공식품과 정크푸드에 가득 든 정제 탄수화물, 씨앗기름, 곡물을 섭취하지 않고 피해야 한다. 더불어 음식 섭취 가능 시간대를 좁히고 이 책에서 제안하는 다른 조언도 잘 따른다면 여러분 몸은 아마도 케톤증 상태로 바뀔 것이다. 이때 식욕이 함께 조절되는 흥미로운 효과가 찾아든다. 정제 탄수화물로 과도하게 식욕을 자극하지 않아서 식욕이 정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다. 한 끼 식사를 마치면 그걸로 만족하게 된다. 감자칩과 치즈를 한 조각씩 먹었을 때 느껴지는 배고픔의 차이를 떠올려 보기 바란다. 빨리 시작할수록 좋다. 언제 시작해도 이르지 않다.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을 교정해서 건강을 개선하고 수명을 늘리기에 너무 늦은 시점도 없다. 생활 습관을 바꾸기는 어렵다. 약 한 알 삼키는 일에 비하면 훨씬 어렵다. 하지만 효과는 대체로 훨씬 좋다. 먹기 싫은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면서 살을 빼지는 말자. 오늘 차린 밥상을 평생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농경 이전의 자연식 계획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영양에 관한 이야기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덧붙일 말이 있다. 영양 관리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한 가지 꼽자면 바로 칼로리를 마시지 않는 것이다. 오렌지와 사과 같은 과일을 통째로 알맞게 먹으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오렌지나 사과를 건강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혹시 아는가? 믹서에 넣고 갈면 된다. 생과일에는 두 종류의 섬유질이 있다. 물에 잘 녹는 섬유질과 그렇지 않은 불용성 섬유질이다. 이 두 가지 섬유질이 소장에서 함께 보호 장벽을 형성해 몸이 당을 포함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비율을 낮춘다.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당이 간에 밀어닥쳐 지방으로 바뀌는 일이 없게 한다. 과일을 믹서에 넣고 피레에 갈면 불용성 섬유질이 칼날에 갈갈이 갈린다. 불용성 섬유질 없이 가용성 섬유질만으로 당 흡수를 늦추는 장벽을 형성할 수 없다. 과일을 주스로 마시면 통째로 먹을 때보다 인슐린 반응이 대단히 커지기 때문에 올라간 혈당 수치가 뚝 떨어질 수도 있다. 다음 도표는 오렌지를 주스로 마실 때와 통째로 먹었을 때 혈당과 인슐린 수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 소장 융합막은 장 건강에 중요한 요소인데 과당이 이 융합막을 교란해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가져오고 장 누수, 염증 등을 일으킨다. 과일을 그대로 먹지 않고 주스로 마시면 많은 양의 과당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데 이 과당이 전부 소장에서 흡수되어 곧장 간으로 간다. 그렇다면 다이어트 음료는 어떨지 궁금할 만하다. 저당이라느니 저칼로리라느니 광고해도 여전히 인슐린을 자극한다. 체내에 많은 지방을 저장해 비만이 되는 원인은 열량 자체보다 인슐린 자극에 있다. 다이어트 음료는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건강한 선택이 아니다. 마시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다이어트 음료는 그저 많은 가공식품과 정크푸드 중 하나일 뿐이다. 그야말로 건강의 적이다. 먹는 순서를 지킨다. 냉장고를 농업 이전의 자연식 식품으로 채웠다.
건강한 기름을 사용해서 식사를 준비했다. 이렇게 오늘의 첫 끼, 아니 하루 한 끼를 챙기면 되는 건가? 잠깐만, 한 가지만 더 신경 쓰자. 다량 영양소를 먹는 순서다. 음식을 먹는 순서도 중요하다. 먼저 지방과 단백질로 시작한다.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다. 그렇게 해서 인슐린과 포도당의 반응을 줄인다. 탄수화물을 먼저 먹으면 인슐린과 포도당의 수치가 치솟은 뒤에 순식간에 뚝 떨어진다. 여기까지 내가 의대에서 가르친 거짓말들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건강한 식생활의 핵심은 사실 간단합니다. 첫째, 하루의 식사 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간헐적 단식을 실천하고, 둘째,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 곡물은 피하고 대신 건강한 기름으로 요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능한 한 자연에 가까운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죠. 이렇게 식생활을 바꾸면 자연스레 식욕이 줄어들고 우리는 더욱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의 방식처럼 우리는 과거의 식습관을 다시 돌아보고 그 본능적인 접근법을 통해 더 나은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조금씩 더 건강한 식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